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한밤중 정막이 깔린 골목길에 낮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렸다. 남자는 침대에서 반쯤 깨어난 채 누워 있었다.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들려오는 소리에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크 소리가 너무 약해서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다시금 울렸다.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평소라면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이상한 낌새에 살짝 경계를 하면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얼굴을 보고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세댁? 그녀였다. 몇 달 전 옆집으로 이사 온 젊은 여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였고 그는 몇 번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 정도만 나눈 사이였다. 가끔 마주칠 때마다 조용한 미소를 짓던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전혀 달랐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은 떨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세댁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검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다. 슬리퍼를 대충 신은 발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떨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댁은 입술을 꾹 깨물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남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그냥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세댁은 눈을 피하지 않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남자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못했다. 너무나도 절박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안았다. 세댁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진정해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세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점점 그의 품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오는 걸 느꼈지만 그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등을 쓰다듬으며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러다 문득 몸을 떼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잠깐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는 망설였다. 이웃 주민이 새벽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니 돌려보낼 수 없었다. 들어와요. 그는 문을 열어주었다. 세댁은 조심스럽게 실내로 들어왔다. 작은 전등이 켜진 거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남자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는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댁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남편하고 싸웠어요. 사실 늘 그래요. 처음엔 별거 아닌 걸로 다퉜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요즘엔 서로 말도 잘 안 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싸웠어요? 돈이요. 매번 돈 문제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돈을 벌어오긴 하는데 저한테 한 푼도 안 줘요. 생활비도 거의 안 주고 제가 뭐 사려고 하면 꼭 핑계를 대면서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남편은 그것도 못마땅해 하지만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숨이 막혀요. 남편이 바쁜 건 알지만 전 그 사람에게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인가 봐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어디라도 가고 싶었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세댁은 천천히 남자를 바라봤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났어요. 그는 순간 당황했다. 저요?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요. 오늘은 혼자 있기 싫었어요. 남자는 그녀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세댁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오늘 여기서 좀 쉬고 가도 될까요? 그녀는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무 외로워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남자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방 안에 잔잔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실내는 따뜻했다. 따뜻한 차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세댁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한 모금 마셨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결 나아진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좀 괜찮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까보다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하지만 방금 전보다는 확실히 차분해졌다. 남자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여긴 따뜻하네요. 세댁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집에 있으면 차가워요. 거긴 공기까지 차가운 것 같아요. 남자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사실 남편이랑 같은 집에 있어도 저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였나. 그냥 남편은 늘 바빴어요. 저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특히 힘들었어요. 정말 아무 데나 가고 싶었어요.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 번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래서 세댁은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당신이 떠올랐어요. 남자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었다. 내가요? 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당신은 늘 조용히 웃어줬거든요. 지나가면서도 괜히 안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남자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말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단순한 호의 이상의 무언가였다. 나 같은 사람이 당신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말끝을 흐렸다. 세댁은 그의 손등을 조용히 잡았다. 당신은 따뜻해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남자는 손을 빼야 할 것 같은데 움직일 수 없었다.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요?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있다 갈게요. 세댁은 조용히 덧붙였다. 남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 그녀를 돌려보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녀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죠? 그녀가 작게 웃었다. 아니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조금 더 있어요. 세댁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늑한 공간, 소박하지만 혼자 사는 남자의 공간치고는 정갈했다. 세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밖은 너무 춥겠죠? 남자는 창밖을 보았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럴 거예요. 세댁은 한숨을 내쉬며 등을 소파에 기대었다. 여긴 참 편하네요. 그냥 공기가 그래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집에 있으면 늘 긴장해야 해요. 그냥 앉아 있어도 눈치를 봐야 하고 뭘 해도 혼날까봐 걱정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무심해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혼자 하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면서도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하는 기분이 들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요. 그녀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오고 싶었어요. 잠깐이라도 따뜻한 곳에 있고 싶었어요.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은 따뜻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요. 그녀의 손이 더욱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자는 천천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세댁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손길이 미묘하게 떨렸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으로 몸을 기울였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남자는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방 안은 고요했다. 서로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이 마주 보고 있었다. 세댁의 손은 여전히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지금 후회하고 있나요? 세댁이 나지막이 물었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손끝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이상하게 가슴 한쪽을 자극했다. 아니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남자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모든 선을 넘기 직전까지 와 있었다. 그녀가 먼저 그의 손을 당겼다. 아주 살짝. 그 작은 움직임이 불씨가 되어 번졌다. 남자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눈빛, 열기 가득한 숨결,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입술. 그가 먼저 다가갔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기까지 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녀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기대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위로나 충동이 아니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입술이, 몸이, 모든 것이 서서히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결국 멈추지 못했다. 그 순간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희미한 숨소리만 맴돌았다. 세댁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남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네, 미안하다거나 그런 감정은 전혀 안 들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오히려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편하네요. 남자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흐렸다. 이대로 계속가도 될까요? 그녀는 자신에게 묻는 것 같았다. 남자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당신은 계속하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나도 그래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남자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듯한 손길이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세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천장의 모습, 침대의 감촉,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다. 어젯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이불이 어지럽혀져 있고 창문은 살짝 열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어젯밤 그녀는 스스로가 한 행동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후회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남자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침대를 벗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주워 입었다. 현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한 번 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방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의 손길, 그의 따뜻한 온기,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세댁은 가방 속에 넣어둔 휴대폰을 쥐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남자는 오전 늦게서야 깨어났다. 어딘가 허전했다. 침대 옆이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제 있었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침대에 남겨진 흔적이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손이 멈칫했다. 그리고 곧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다시 마주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를 원하고 있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들은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잔잔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울림을 남겼다. 세댁은 창문 너머 흐려진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홀짝였다. 향이 짙었다. 감미롭고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허전했다. 그녀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 남편과의 삶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서 아무런 미련조차 없었다. 그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다. 애초에 그녀는 늘 혼자였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렇게까지 그를 보고 싶은 이유가 뭘까? 단순한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를 원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손가락은 이미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었다. 보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답장이 왔다. 나도 그래요. 몇 시간 후 그들은 다시 마주했다. 여관방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또 와버렸네요. 세댁이 나지막이 말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이젠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이번에는 더 깊었다. 이번에는 더 간절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걸 느꼈다. 어느새 그녀에게 남편은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이 순간이었다. 그가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서로를 더욱 갈망했다. 그 관계는 반복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어졌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도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물결처럼 창가에 흔들렸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세댁은 창가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 사람뿐이었다. 남자.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위로였을까? 아니면 이미 사랑이 되어버린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몇 번이고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오늘 볼 수 있을까요?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그리고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지금 갈게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요동쳤다. 세 번째였다. 그들은 또다시 여관방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처음과 같지 않았다. 이제는 서로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었다. 이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서로에게 몸을 기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세댁이 나지막이 말했다.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어요. 그녀는 솔직했다. 남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래요. 그들은 더 이상 변명을 만들지 않았다. 이 관계를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과 끝난 관계였고 남자는 그녀 없이는 안 될 것 같았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는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었다. 이들은 서로의 것이 되었다. 이제 이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방 안은 적당히 어둡고 그 속에서 희미한 조명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세댁은 조용히 창가에 기대어 있었다. 가늘게 뜬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수십 번도 넘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우린 어디까지 가는 걸까? 처음에는 그저 충동이었다. 외로움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었다. 그의 손길을 원했고 그의 온기가 없으면 견딜 수 없었다.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등 뒤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또 생각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세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했어요? 세댁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다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그녀는 정직했다. 남자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생각하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세댁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당신 없이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녀의 심장이 한순간 크게 요동쳤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또다시 깊이 빠져들었다. 이제 이 관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늦은 저녁, 세댁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집안은 차가웠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이제는 언제 돌아오는지도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손에 든 컵을 내려놓았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이제는 남편과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도 그와 더 이상 대화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남자. 그가 없으면 하루라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관계가 끝날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다. 그를 만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텅 빈 껍데기가 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눌렀다. 보고 싶어요.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남자는 짧은 침묵 끝에 낮게 웃었다. 나도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갈게요. 그 대화는 더 이상 길 필요가 없었다. 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았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여관방의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세댁은 그의 앞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 이 관계를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남자는 그녀의 말에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남편이 알든 모르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다. 그와 함께하는 것.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남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또다시 선을 넘었다. 이제는 완전히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늦은 밤, 세댁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반겨주었다. 어둡고 차가운 공기. 집안의 온도는 여전히 낮았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연했다. 남편은 요즘 늘 바빴다. 아니, 바쁘다기보다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세댁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옷에는 다른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몇 시간 전 남자와 함께 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가 속삭이던 말들, 손길, 온기,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다. 이제는 그를 만나는 게 죄책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그를 만나지 않는 날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녀는 천천히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전과 다른 자신이 있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입술은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변했구나. 세댁은 스스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 남편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술에 취한 기색도 없었고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는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안 자고 있었어? 세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차를 마시고 있을 뿐이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딱히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다. 아니, 사실 그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 내가 뭘 하든 신경 안 써. 남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세댁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는 정말로 이 집에서 남편과 부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다. 그 남자와 함께하는 순간이야말로 그녀의 삶이었다. 세댁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이제는 남편이 알게 되든 말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떠나 있었으니까.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밤 공기 속에 퍼졌다. 세댁은 거실 한쪽에서 작은 가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로 떠날 때가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혼 서류 몇 번이고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이제는 남편과의 삶에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더 이상 이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자의 품속에서 살아있었다.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휴대폰을 꺼내어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끝낼게요. 그는 금세 답장을 보냈다.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세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갈게요. 남자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분위기.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를 찾아왔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자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쥐었다. 함께 해결하면 돼요. 남자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정말로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들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로.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삶을 살 거예요. 그녀는 남자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른 아침, 세댁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거실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고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분하기보다는 단단히 굳어 있었다. 오늘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는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다. 마침내 남편과의 관계를 끝낼 시간이었다. 이혼하자. 세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남편은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다. 뭐, 이혼하자고. 그녀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남편은 짧게 웃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그녀는 단호했다.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당신도 알잖아.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유는 뭐야? 세댁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남편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았어. 의외로 그는 쉽게 받아들였다. 나도 사실 생각하고 있긴 했어. 그녀는 잠시 놀랐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서글픈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 할 건데? 최대한 빨리.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가져와. 바로 사인할게.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둔 서류를 조용히 건넸다.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이름을 적었다. 그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이혼이 성사되었다. 세댁은 집을 나섰다. 오늘따라 하늘이 더 맑아 보였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끝났어. 곧바로 답장이 왔다. 축하해.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걸 깨달았다. 새벽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세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이제 더 이상 세댁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옆을 바라보았다. 그가 곤히 자고 있었다.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지만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할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대기제는 그냥 그녀라 부르는 게 맞겠지는 잠시 고민했다. 반반씩 내는 거 어때? 괜찮은데 내가 요즘 좀 빠듯해서. 남자는 살짝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다. 생활비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나도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볼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왔다. 그리고 사소한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거 좀 더 저렴한 걸로 사면 안 돼? 꼭 필요한 거잖아. 꼭 이 브랜드여야 해? 난 싼 거 쓰면 피부 뒤집혀. 그래도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그냥 각자 필요한 건 각자가 해결하는 게 어때? 그녀는 순간 기분이 상했다. 우리 같이 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나도 그냥 부담 주기 싫어서 하는 말이야. 둘은 한동안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무조건 참고 맞춰주기만 했다. 남자도 과거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다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이번엔 다르게 해야 했다. 그녀가 먼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다시 이런 걸로 다투지 않기로 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자.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웃었다. 비록 돈 문제로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늦은 오후, 거실 한쪽에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남자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다. 또 돈 문제로 고민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활비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랐다. 사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가져와 테이블에 앉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자는 노트북을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사실 이런 걸 생각해봤어. 화면에는 작은 카페 창업 아이디어가 띄워져 있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투자라도 해볼까 해서. 그녀는 흥미롭게 화면을 바라보았다. 근데 창업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 자본금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조금씩 준비해보려고. 우리가 가진 돈을 다 쓰진 않더라도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둘 다 무리하지 않고 하지만 안정적으로 살아갈 방법.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답을 찾았다. 이거 어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원래 베이킹 좋아했잖아. 작은 디저트 가게 같은 거 하면 어떨까?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디저트 가게? 응. 근데 정식으로 차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확장하는 거지. 남자는 흥미롭게 그녀의 아이디어를 들었다. 그거 괜찮은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일이 필요하잖아. 같이 해볼래?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돈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욱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둘은 함께 살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었다.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거실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다. 테이블 한쪽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디저트 가게의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돈 문제도 해결책을 찾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덜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사랑. 그리고 그가 있었다. 커피 마실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남자는 부엌으로 다가와 그녀를 바라보았다. 커피도 좋고 당신도 좋아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말도 참 잘하네. 그는 그녀를 조용히 안았다. 그동안 고민 많았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제 다 끝났어.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그래, 이제 사랑만 남았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이제야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창밖으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거리는 한적했다. 아침을 맞이하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남자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평온함이 낯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가 곁에 있는 것, 그의 숨소리를 듣는 것, 그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 이제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주방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머그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따뜻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언제 일어났어요? 남자가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조금 전요. 당신은 이제 일어났네요. 응. 그런데 당신이 없어서 깼어요. 그녀는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대었다. 이제 그런 말도 자연스럽게 하네요. 이제는 뭐든 자연스럽잖아요. 남자는 그녀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테이블 위에는 함께 만든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둘은 마주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다. 대화도 웃음도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그 순간을 조용히 음미했다. 이제 더 이상 돈 문제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 불안감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있었다. 뭐예요?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냥 행복해서요.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에겐 이제 사랑할 일밖에 남지 않았어.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